저는 당뇨병은 없는데 이제 가족분 중에 이제 제 아버님께서 당뇨가 있으시고 좀 오래되셨습니다. 한 30년 정도 되셨지만 일찍부터 인슐린 주사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약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분 안철호 교수님. 저희 어머니는 이제 95세이신데요. 예. 30년 동안 이제 당뇨병을 앓으셨지만 지금 합병증도 없고 좋으십니다. 당할 숙소도 잘 유지되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탄수화물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지방도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무병장수라는 건 이제 없고요. 일병장수라고 해서 병 하나 정도 있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5분 중에 당뇨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물어. 예. 심장 스텐트 하시고 당뇨병을 20년 앓은 어머니가 최근 자꾸 다리가 붓는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좀 대답을. 예, 원 교수. 네, 보통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다리가 좀 붓는 분들이 뭐 상당히 이제 진료실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스텐트 시술, 특히 심장 혈관이 막혀서 그걸 뚫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장 기능 검사, 이게 심부전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심초음파라든지 아니면은 그 심장 심부전 수치를 이제 혈액 검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를 20년간 앓았다 그러면 합병증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흔한 게 이제 당뇨 신병증이라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졌는지 혈액 검사 혹은 단백뇨가 나오면 또 다리가 많이 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 검사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아닌데 그 또 어르신들 중에는 같이 먹는 약 중에 뭐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절약 등 이런 같이 복용하는 약제들로 인한 또 붓기도 상당히 흔한 편이어서요. 그런 약제의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KHS97 쓰시는 분. 병원 가면 피 검사를 하는데 집에서 꼭 매일 이렇게 자가혈당 측정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혈당을 아무래도 매일매일 꾸준히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가정 혈당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주시거든요. 네. 오상우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 병원에 가서 재는 그 혈당은 당화혈색소나 이런 거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혈당 조절의 평균치입니다. 근데 매일같이 좀 재실 필요가 있는 게 내가 뭘 먹고 내가 어떻게 운동하고 내 주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혈당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이런 나한테 최적의 환경이나 나의 생활 습관이 뭐고 뭘 먹었을 때 더 높아지는지 알려고 그러면은 매일매일 집에서 혈당을 재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게 매일매일 재는 게 좀 힘드시다 하더라도 가끔 집에서 재어보면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떤 혈당이 변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제 병원에 가는 당화혈색소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티벗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된 티벗 퀴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밥을 지을 때 넣으면 혈당을 덜 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보기 드렸습니다. 1번 소금, 2번 간장, 3번 식용유입니다. 자, 셋 중에 하나 골라주시고요. 두 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보다 추천되는 치아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해서 두 가지 드렸습니다. 양치질일까요? 아니면 구강 청결제일까요? 골라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퀴즈는 이겁니다. 당뇨병 약이 치매 위험을 과연 높일까요? 낮출까요? 둘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티벗 들어오셔서 질문도 올려주시고 퀴즈도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티벗쇼 무엇이든 물어보 쇼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실시간 질문 받는 날인데요. 질문 열심히 올렸는데 내 질문은 왜 방송에 안 나가나 안타까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질문 적는 요령 잠깐 좀 알려드릴게요. 너무 길면은 네. 또 채택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정보는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으시다면 뭐 공복전 혈당,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적어주시면 좋고요. 질문을 최대한 요약해서 중요한 정보는 들어가게 올려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알려드렸지만 저희 설문조사 진행했었잖아요. 네. 티벗 통해서 혈당에 대한 시청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벗쇼 무엇이든 물어보쇼를 위해 치러진 무물사상 최대 설문조사.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응답자는 4,286명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혈당관리법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질문부터 대체당, 제로 음료에 대한 궁금증까지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티버쇼 무엇이든 물어보쇼. 첫 번째 주제인 혈당에 관한 설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지금 스튜디오에서 확인할게요. 티버쇼 물어보시든 물어보쇼에서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참여해 주셨는데요. 무려 4,286분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5문항을 저희가 내드렸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는지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해야겠죠? 네, 그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혈당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1번,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당뇨병이라서. 2번, 당뇨병 가족력이 있어서. 3번, 혈당 관리가 건강 트렌드여서였는데 과연 어떤 항목이 최다 득표를 차지했을까요? 양상국 씨. 네, 아무래도 정답은 1번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 또래 친구들도 이제는 이 당뇨병이 오더라고요. 이 시골 친구들은 풀을 많이 먹고 자라서 좀 덜한데 이 서울 친구들이 좋은 걸 먹고 이게 좀 뭐 국수 이런 거 뭐 또 뭐 이게 방에 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이 제 또래들도 많이 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예. 네, 자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일지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궁금합니다. 자, 당신이 혈당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머, 최다 득표, 혈당 관리가 건강 트렌드여서 1,810표, 무려 42.2%의 득표로 첫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당뇨병 또는 그 전 단계라서가 아니라 지금 1등이 요즘 유행이라서 트렌드라서.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굉장히 네. 민감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해가 좀 되는 게 요즘 혈당 관리 안 해도 될 것 같은 젊은 친구들도 뭐 혈당 스파이크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혈당 맞아요. 관리를 하더라고요. 오상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시절부터 본인 관리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근데 혈당이라는 게 단순하게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면도 체중 조절이라든지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심지어는 정신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 관리가 하나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생체 지표, 또 저속 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노화와 관련돼도 좋은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혈당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분들도 가끔은 계세요. 그래서 혈당이 하루에 조금만 높아져도 이게 내가 큰 당뇨병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고 또 과도한 뭐 다이어트 방법을 쓴다든지 뭐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적게 먹는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또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트렌드로 보시고 너무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자 후배들은 노화가 빨리 올까 봐 혈당 관리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일견 동의하지만 또 이렇게 정보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또 혼란을 사실 가중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혈당에 우려가 별로 없는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뭐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돼서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불균형한 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혈당을 쓸데없이 계속 체크하면서 야, 내 혈당은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되냐 이렇게 걱정하시면 오히려 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혈당 관리의 정보에 옥석을 가리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강박적으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네요. 너무 SNS에 네. 나오는 정보 믿지 마시고 교수님 말씀처럼 정보의 옥석을 가려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유 역시 이제 당뇨병 전 단계 혹은 당뇨병이어서가 이제 2위였는데요. 요즘 30대 당뇨병 진단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김병준 교수님. 이렇게 건강 트렌드인데도 생각보다 당뇨병 환자들이 느시고 계세요. 대개는 30대, 20대, 10대도 당뇨병이 오는데 대개 30대는 3 내지 4%가 당뇨병. 거기다가 당뇨병 전 단계에 있으신 분이 한 20% 되는데 대부분 비만이 원인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만 갖지 마시고 이럴 때 운동도 하시고 하셔서 자기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대부분 건강검진 이렇게 30대 분들은 회사에 계시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조금 높다 그러는데 자꾸 등한히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만 관심을 주셨으면은 훨씬 더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당뇨 때문에 되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저희 가족들한테는 부모님이 당뇨, 혈당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궁금해요. 가족 중에 이렇게 당뇨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얼마나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력 있는 분들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뭐 네. 부모나 뭐 할아버지가 가족이 당뇨가 있으면 뭐 2배 내지 4배 정도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형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게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꼭 유전적인 어떤 운명적인 문제가 아니고 생활 습관이 공유된다는 것은 후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가족력이 있다고 다 당뇨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 잘 하시고 그러면 발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